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박별랑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중국 증시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정치국 회의일 텐데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네. 지난주 중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일 텐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또 듀얼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컨셉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를 내수로 돌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해외에 있던 주요 공급 체인망을 중국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인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듀얼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뭔가 돌린다는 건데 네,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를 돌리는 게 수출을 내수로 돌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리는 게 체인망을,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으로 돌린다. 이 두 가지를 돌린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들리긴 하는데 사실 이런 스탠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낯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이게 본격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진작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그동안 중국이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자국 우선주의, 이른바 이제 국뽕이라고도 하죠. 네. 이것이 더 심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당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이제 서방 국가들 쪽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 또는 이제 안티 차이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 국내에서도 애국주의가 불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들이 날 싫어하니 나도 너희 싫다 이런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결국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국수주의라고 부르는 요즘 시체말로 따지자면 이제 국뽕 정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떤 특정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자국 우선주의는 작게는 가전제품부터 이제 여행 또는 교육, 화장품 등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행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4월달 또는 5월달부터 이제 중국 내 그 코로나 확진자 그 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는데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 국내 여행 명소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났던 중국인들의 숫자가 약 1.7억 명에 달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 여름철에 이제 상당한 여행객들이 중국 국내로 이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면세 기업이라든가 또는 여행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표 면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국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무려 약 148% 정도의 상승 흐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중국 국제여행사가 주가 상승률이 꽤 높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내부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국내선을 주로 하는 그런 여행사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면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이제 여행객들이 중국 국내로 이제 여행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 있는 면세 사업 쪽의 실적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라든지 아니면 여행 제한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안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계속 여행을 중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화장품 기업들도 이런 면세점의 어떤 쇼핑 붐을 타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화장품 사업은 어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도 연초 이후에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화장품 기업으로는 프로야 화장품 그리고 상해 가와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99% 각각 이제 프로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상해 가와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그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슈팅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는 스테이 홈을 이제 실시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스테이 앳 홈을 하면 이제 당연히 월급을 적게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예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 이전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집에만 있다가 보니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소득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검색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한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온라인 쪽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익을 상당 부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실 프로야는 뭘 하는 기업인가요, 그러면? 프로야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있는 화장품 업체이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가 온라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명 인사,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중국에서는 보통 왕홍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프로야 같은 회사는 이 원래부터 왕홍을 활용한 판매 전략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그 프로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이제 제조 베이스가 이제 항저우에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싱어송라이터 중에 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차이쉬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차이쉬 쿤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쇼핑몰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쇼핑몰 플랫폼에서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뭐 이벤트 전략 뭐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판매를 되게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 6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 본토에서 약 한 86% 정도에 달하는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한 그 판매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 이제 중국 로컬 기업이 아닌 그 해외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비중이 약 58%에 불과한 것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제 착용을 하시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스킨 화장품 판매량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로컬 화장품 업체 중에 상해가와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업체에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상해가 네네. 바로 넘어가실 건가요? 네네. 상해가 넘어가기 전에요. 프로야라고 하는 기업, 제가 이제 사업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본인들의 화장품도 갖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온라인으로 저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통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프로야가 그런 수혜를 얻었었고, 네. 그 화면 보니까 송중기 씨가 그 프로야의 어떤 모델로 나오던데 네. 계속 모델을 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본토의 86% 화장품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화장품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까지 하고 있는 프로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게 워낙 집에 있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그렇지 않나 보네요. 일단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이 그 판매가 이제 줄어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 그동안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던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 네네. 오히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어떤 열등제 정도의 위치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하락하면서 이쪽으로 오히려 더 판매가 좀 올렸다 이렇게 볼 수 가성비 있습니다. 높은 제품으로 이제 네. 포지션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영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프로야까지 들어봤고 그렇다면 상해가와는 또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 상해가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중국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회사는 이제 상해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킨 로션이 이제 닥터유라고 하는 스킨 로션인데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을 이제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스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색조 화장품이 아닌 기초 제품을 위주로 하는 제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그냥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닥터유라고 하는 페이스 크림이 무려 그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500%가 넘는 매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닥터유라고 하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선정한 대표적인 중국 애국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국 브랜드.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닥터유가 애국 브랜드인 이유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이제 있어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뭐 우리나라의 동동구리 뭐 이 정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야랑 상해가와랑은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상해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이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동동구리와 같은 이제 뭐 우리 인식 속에서 이제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고 프로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채널 같은 경우에도 상해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지역에 있는 판매 채널 상들을 이제 활용했던 것과는 달리 네. 이제 프로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요 그 타오바오 같은 이제 좀 더 온라인에 적합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신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전략을 펼쳤었고 지금 영업 전략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프로야 같은 경우는 왕홍 같은 이렇게 네네.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이 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던 마케팅 활용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죠. 망가지도 네. 이제 활용을 했던 게 조금 뭐랄까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요즘에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뜨는 거고 또 뭐 수많은 유통 채널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잘 안 되지만 온라인 유통 채널 잘하고 있는 기업들 뜨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건데 상해가와보다는 그냥 프로야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상해가와를 그래도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어떤 데 있을까요? 상해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야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가격 매력도를 본다고 했을 때 사실 프로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연초 대비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아무래도 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격 부담이 적은 주식을 관련된 그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해가와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프로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 생긴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급진적인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 판매 전략이 오히려 적극적인 전략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해가가 프로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상해가와를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프로야를 실제로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이제 중국 주식에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온전히 반영이 되어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추측과 기대가 상당히 많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이제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몇 차례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례적인 홍수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식량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목축업 그리고 낙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대표적인 우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리실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때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어왔던 기대를 실제로 증명을 해낸 사례인데 마침 또 같은 날에 골드만삭스랑 다른 그 주요 IB들이 이리실업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몽우유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관련 섹터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기업들 또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이제 실적이 이제 그동안의 기대 심리를 실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낸 산업들 또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또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테마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 선별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 실업, 몽호 유업 둘 다 우리가 투자 가능한 기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박별남 과장과 함께 중국 주식에서 어떤 것들이 매력적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